안녕하십니까. 이슈 인사이드의 편상욱입니다.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이 국내에 등장한 지 8년여가 지났습니다. 수많은 언론 보도로 이미 웬만한 수법은 다 알려져서 과연 이런 전화에 누가 속을까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엔 노년층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까지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씩 날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꼼짝없이 속을 수밖에 없도록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수법을 쓰기에 멀쩡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지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까지 보이스피싱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SBS 플러스의 강경은 대중문화 전문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끝으로 이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으로 활동했던 걸 참여하면서 금융범죄 예방 전도사로 거듭난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 방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기동 소장님, 네. 좀 불편하신 질문을 처음부터 드리는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네. 저도 이것이 범죄인지 몰랐습니다. 아는 지인들이, 네. 아는 형들이 네. 뭐 통장 하나 주면 돈을 준다 그랬고 네. 통장을 주니까 돈을 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통장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네. 어느 순간에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어 네. 총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못이라는 걸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실형을 복역하시기도 했죠. 네, 징역 2년 6을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그럼 어떻게 또 이렇게 이 금융범죄 예방 전도사가 되셨나요? 너무나도 일이 잘못돼가지고 네. 경찰,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 네.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고 예, 예. 그 피해자 일부 중에는 네. 이번 사건이 원인이 되어 네.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네. 내가 칼만 안 들었지만 저 사람 죽이구나. 네. 내가 칼만 안 들었지만 강도짓 했구나.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지혜를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구가 아니고 세상에 이로운 도구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금융범죄 예방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범죄에 몸을 담고 있을 때는 직접 대면하거나 뭐 폭력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네. 피해자를 대조를 해보니까 네.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 많고 네. 또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어서 네. 이제 그때는 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준 변호사님. 네. 요즘 이 금융범죄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죠? 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이 법이 2011년도 9월달에 시행이 됐는데 네. 올해 3월까지 네. 지금 총 6만 3천 명이 4,554억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거 점점 엄청나네요. 늘어난 추세고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환급이 가능한데 환급률은 사실은 아직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못 찾는다고 받기 보면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찾게 되더라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네. 절차가 또 복잡하고 이러니까 네. 법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 금융사기가 급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모든 금융범죄에 인출도구로 사용돼가는 대포 통장이 사라져야 되는데 네. 국민들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네. 통장 만들어준 행위가 범죄행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대포 통장이 활성화되어서 네. 유통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금융범죄 불이 꺼지겠습니까? 일단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 네, 당국이 그걸 제대로 막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강경윤 기자. 네. 이 보면은 이 보이스피싱에 네. 유명 스타들 역시 걸려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 기자 준비한 사건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드러난 게 이 정도이니까 아마 그 밖에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생년월일은 물론 가족관계, 줄거래 은행 정보까지 깨고 접근하는 각종 금융사기에 스타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도 완벽한 속임수에 당했는데요. 지난 1월 하일성 씨는 자신이 거래하는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하일성 고객이 맞느냐, 우수 고객이어서 낮은 금리로 5천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라는 전화였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대출을 받으려면 연체된 세금을 내야 한다며 340만 원을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하 씨는 아무 의심 없이 340만 원을 입금하고 대출을 기다렸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배우 이혜인 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파밍 사기에 당했는데요. 이 씨는 인터넷을 하는 중에 금융감독원 로고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예방 등록이라는 창이 계속 떴다고 해요. 이 금융감독원 사이트와 같아서 안내대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잠시 뒤 자신의 통장에서 무려 5천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 돈은 전세계약금으로 이 씨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해서 주의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이른바 헬스걸로 유명한 개그우먼 권미진 씨가 SNS상에 자신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호소를 했는데요. 권미진 씨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백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감독과 결혼하면서 국민 며느리로 등극한 중국
대표 배우 탕웨이 씨도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됐습니다. 중국 공안이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려 3,700여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하는데요. 공안에 신고도 했지만 돈도 못 찾았고 며칠 동안 영화 촬영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전부 다 유명인들이고 또 사회생활도 네.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네. 왜 이렇게 꼼짝없이 당한 건가요? 아무래도 이 일반인에 비해서 이 개인정보가 조금 더 노출이 된 부분도 있을 네. 테고요. 또 연예인들이 연예 활동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이런 금융거래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매니저나 다른 회사에서 네. 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속아서 큰 돈을 잃는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 입장에서는 연예인들이 좀 더 쉬운 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탕웨이뿐만 아니라 다른 네. 유명인사들이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탕웨이 씨가 좀 특색이 있는 거는 해외 스타들도 이 경제 표적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 대만의 모 스타도 전화 한 통으로 한 통에 무려 14억 원을 날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이 안 좋은 게 차라리 뭐 폭력 피해 같은 거를 네. 당하면 내 잘못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감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연예인 중에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네. 있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돈도 돈이지만 네. 이 자신이 이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연애 활동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대상도 이 폭넓어지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죠. 하지만 뛰는 경찰 단속 위에 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네, 금융범죄수사과 김동현 팀장입니다. 78년 9월 2일생 씨가 맞습니까? 네. 본인 맞으십니까? 네. 본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 계좌가 개설된 것이 맞다면 이제 본인의 신상 정보와 명의 자체가 조용당했다는 사실이고요. 도주한 범죄자들이 본인 계좌에 손을 댈 수도 있고 네. 간혹 그 본인도 모르게 불법 대법제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그 위험성도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내부자산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IP 주소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민원 포털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예,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와 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감독원 측에서 확인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은 저희 본청 방문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본인 모르게 불법적인 유통 과정을 통한 금전적인 대출 피해, 또한 통신권 피해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준비를 하세요. 제가 전화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고 3분 이상 지나면 본인 바로 소환장 나가요. 현재 전화는 있지 않습니까? 녹취 상태에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을 말씀하셨을 경우에 바로 녹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등록번 뒷자리가 24 맞으시고요. 네, 눈치채셨습니까? 이 알고도 속는 금융사기 수법 첫 번째는 표준어를 구사해서 보이스피싱이란 걸 쉽게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하는 신종 수법입니다. 이 박 변호사님, 예. 뭐 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소재도 되지 않았어요? 뭐 연변 사투리를 그렇죠. 이렇게 당했으면서 당황했었어요. 고객님의 불안한 정보를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요새 좀 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표준말을 구사합니다. 그러네요. 저보다 더 표준말 잘 쓰기 네. 때문에 누가 봐도 속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말하는 어투가 보면 자신감이 있고 네. 정말로 공무원이나 검찰청 직원, 금감원 직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당하기가 쉽습니다. 뭐 실제로 당한 적도 있나요, 박 변호사? 제 같은 경우도 뭐 저기 검사 친구랑 이렇게 네. 뭐 밥을 먹다가 실제로 검찰청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근데 검사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검사가 받았어요? 예, 검사가 받았는데 사실은 만약에 본인이 검사가 아니라면 네. 깜빡하면 속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오. 홈페이지에 어떤 그 직제랑 똑같은 어떤 그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걸로 아. 전화번호 똑같고 그러니까 속기가 쉬울 것 실제 같아요. 인물에 네. 그걸 다 도용을 하는군요. 네네 무슨 수사관인데 그 이름이 정확하게 그 검사실의 수사관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물론 그분 아니 그분 아니죠. 예, 예. 이렇게 보면 표준어로 쓰는 이 보이스피싱 범들이라는 거는 사실상 뭐 한국에서 간 외국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 예전에는 이제 어눌한 조선족 말투로 예. 소포가 반성되어 왔다는 그런 보이스피싱을 했는데 예. 이제 어눌한 목소리로 범죄를 하다 보면은 바보 소리 듣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요즘에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올라가서 네.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조직들하고 연동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얼마나 많이 유출돼 있나를 또 알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정부 기관이나 당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정보가 그럼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얼마나 넘어가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많이 갖고 있다기보다는 네. 하루하루 이제 물량을 계속 개인정보를 여러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네.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네. 사기범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돈을 지켜라는 사람하고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하고 네.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바보라서 네.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뭘 원하는지 사기범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출된 개인정보가 그럼 이 조직끼리 뭐 서로 사고팔고 그렇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 뭐 해커들이 해킹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대부업체에 내가 뭐 돈이 필요해서 대출 신청을 해놨는데 부결난 서류라든가 그리고 대출 승인한 서류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봄 되면 이제 웨딩철을 맞이해가지고 네.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네. 이제 그런 언제 몇 시 비행기로 어디에 간다는 그런 이제 개인정보 네. 그리고 뭐 하나하나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시차를 맞이해서 수학능력 시험을 쳤는데 네. 예비 7등, 예비 8등 이렇게 이제 걸린 사람들, 아쉬워하는 사람들 그런 네. 개인정보를 들고 이제 대학교를 사칭하고 어. 또 교모하게 가족들과 연락을 끊어놓고 어. 이제 딸과 사이를 납치하고 있다 이런 어. 범죄를 하기 때문에 딸한테 전화해보면 진짜 전화기가 꺼져 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동영상이 하나 날라와 버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뭐가 잘못돼도 잘못되는 것 입장할 같다. 방법이 없겠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왜 네. 당황스럽냐면 너무나 정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한 채 오차도 없이 정보를 주민번호를 확실히 알고 네.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비 어떤 대학에 입시했지 않느냐 당신이 8번 예비 합격이다. 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 입학금을 빨리 넣어라.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틀렸다면 주소가 틀린지 이름이 그렇죠. 틀렸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정보들이 다 유출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이 확실히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보라서 속는 게 아니고 네.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 전화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저는 또 기자잖아요. 네. 그래서 나 기자인데 이런 거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 기자인 거 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굉장히 섬찟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물론 뭐 당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 하이성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거래하던 은행에서 네. 은행을 사칭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당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래 은행에서 하이성 씨에게 하이성 씨 이름이 정확히 되면서 네. 이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네. 하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인지하지 못한 이후에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하고요. 또 제가 아는 한 이제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도 네. 다행히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진 않았는데 네. 촬영장에 있었는데 네.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촬영 중에 머리 부상을 크게 당해서 돈을 빨리 입금을 해줘야 한다. 어. 당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우들은 또 촬영하다 보면 전화를 못 받는 수가 많을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그걸 정확히 알고 그렇게 네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정말 심각한 건데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렇게 유출이 안 됩니까?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됐다 하더라도 네.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무엇이냐? 네. 사업이든 공부든 범죄든 준비된 사람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기범들한테 최고 중요한 준비물이 대포폰, 대포통장이에요. 예. 이런 것이 지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네. 자녀가 납치되었다, 국세청이다, 경찰청이다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국민들이 아예 통장을 안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 그것이 이제 범죄자들한테 갔었을 때 이런 범죄의 악순환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더 앞서서 이제 통장 만들어주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것부터 국민들한테 공감을 시켜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장은 뭐 누구나 다들 뭐 안 쓰는 통장 저도 그렇습니다만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뭐 좀 빌려달라면 빌릴 수도 있는 이렇게 충분히 그게 생각하기 이제 쉬운데. 전자금융거래법 예. 위반이 됩니다. 사실은 양도도 불가능하지만 예. 대여도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돈을 받고 대여한다든지 아니면 범죄 목적이 쓰여질 걸 알면서도 대여를 한다면 지금 저 다 아시겠지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조금 형을 좀 높여가지고요. 굉장히 형량이 높네요. 아니 지금도? 낮습니다. 제가 좀 봤을 때 낮은 거예요? 낮다고 봐야 됩니다. 아. 이게 조금 더 높여서 네. 이거를 완전히 대포 통장만 없다면 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정보가 유출이 안 되고 대포 통장이 없다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게 정말 범죄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고 만약에 잘못하면 크게 처벌받는구나라고만 알게 되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통장을 빌려줘요. 네. 한 건 얼마씩 이게 범죄가 되는 거고 이게 또 사용된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걸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피싱 범죄를. 그 만약에 통장을 빌려준 사람한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는 공범이 되는 거. 그렇죠. 공범이 된 건데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얼마 그렇죠. 안 받고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범죄의 토양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중재를 받게 되는군요. 자, 이 알고도 속는 금융사기 유형 두 번째. 이 제가 집으로 갈게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의 옛날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피싱 범죄, 보이스 피싱은 예.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유도를 예. 해가지고 뭐 인출한다 이런 방법인데 예. 이건 직접 찾아오는 겁니다. 금감원 직원이다.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 신뢰감을 준 후에 직접 그 집으로 찾아가지고 신분증을 주면서 직접 돈을 가져가는 아주 금융사기 중에 아주 옛날 방식인데 직접 몸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노인분이나 독거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사는 집을 찾아가서 돈을 뜯어내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인데요. 피해 어르신들의 신고 사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6살 이모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자신이 직접 방문해 안전한 계좌에다 입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돈은 빼오래 어디 돈이 있느냐고 그 조금 있다 남자가 오더라. 그것도 모른 적 없어요. 남자가 금감원 신분증을 내밀자 할머니는 안심하고 찾아놓은 돈 3,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 대신 돈이 입금될 것이라는 현금카드 한 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가짜 신분증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다 로봇 자를 수도 있고 캡처해서 붙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쉽게 만들었습니다. 네, 홀로 사는 어르신한테 저렇게 이
금감원 직원 신분증까지 보여줘가면서 얘기를 할 경우 안 믿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좀 믿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네. 이제 예전에는 대포 통장으로 인해서 네. 직접 인출을 하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또 대포 통장 예방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사기범들이 통장이 안 구해지니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통장을 대포 통장 없어도 가능. 그렇죠. 가능하다. 다들 매체가 없으니까. 네. 인출을 해야 되는데 통장이 이제 매입이 어려워지니까 네. 이런 이제 악수를 뜨는 건데 이 사건 이제 근거를 한 형사님하고 저하고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예. 돈 인터넷 광고 보니까 20만 원 준대 가지고 시키는 것만 하면은 아. 20만 원 받고 한 거예요, 그냥. 아 가서 돈을 갖다 운반을 해준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나서 그 시킨 사람 누구냐 물어보니까 예. 해외에서 어. 뭐 전화가 와가지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예. 이 사람도 이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몰랐다는 이유로 또 이 사람도 엄청난 이제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모르는 것도 죄가 된다면서 이제 판사도 엄한 처벌을 안 내리겠습니까? 근데 단돈 20만 원에 모르는 사람이 부탁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시켰다고 해서 그렇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나요? 근데 돈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가면은 보따리 하나 줄 거니까 네. 그거 아. 받아오나. 아. 그 이제 금액이라 그러면 돈 들고 또 도망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돈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키는 것만 해라. 뭐 안에 무슨 서류가 들었다. 네. 뭐 배달 한 번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만히실로 꼬셔버리니까 아.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속아나 보기 쉽네요. 네. 네. 뭐 가서 심부름 좀 해주면 2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저 같아도 좀 한번 솔깃할 것 굳이 같은데. 불식 간에 본인이 이제 범죄 공범이 지금 된 상황이 되는 거고 네.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소장님께서 결국은 본인이 발을 담가버리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계속 이제 공범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사기에서 보면은 이 금감원 신분증을 보여준 게 가장 큰 이 신뢰를 준 것 같은데 그런 신분증 위조하기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분증 같은 거는 네. 한 10분이면 그냥 하나 위변조 해버립니다.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예. 뭐 여권이라든지 예. 범죄자들이 너무 치밀하게 움직여버리니까 네. 제가 봐도 이제 전문가들이 봐도 이 신분증이 네. 위조된 건지 감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걸 누가 해줘요? 그 업자들이 전문 업자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이제 너무나 이제 쉽게 만들어 버리니까 네. 이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통장도 개설하고 네. 그리고 핸드폰도 만들어내고 은행에서도 속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죠. 그리고 렌트카에 가가지고 자동차도 렌트해가지고 아이고. 또 팔아버리고 예.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제. 예, 그 신분증 위조 조직을 잡는 것도 참 큰 일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가 뭐 사회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봉사 차원에서 뭐 도시락 배달 같은 건 해봤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직접 집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이 가짜인지 아닌지를 그럼 구별을 해요. 신분증 내놓는데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이거? 사실 돈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조금 네.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의심하고 아, 시작한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뭐 돈, 통장, 은행 갔다 와라, 자기가 복지금 타주겠다. 이건 대부분 뭔가 이렇게 이건을 갖고 오는 거고 돈 얘기 아니라면 복지 방문하긴 하거든요. 센터에서, 중센터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돈 얘기가 나온다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상이 네. 독거노인들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지 않은 그렇죠. 분들이라서 호의에 쉽게 네, 넘어가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꼭 이 방송 보시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최근에 뉴스로 보도된 이 신종 피싱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재미삼아 화상 채팅을 했다가 크게 망신당하고 큰 돈을 털리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데 직접 한번 보시죠. 30대 노모 씨는 지난해 모르는 여자한테서 스마트폰으로 화상 채팅을 하자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화 수위는 점차 높아졌고 노 씨는 여자의 요구대로 알몸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서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앱이 설치되자마자 말투가 협박조로 바뀝니다. 여자가 보낸 앱은 사실 노 씨의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를 빼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중국 피싱 사기 단원이었던 여자는 녹화된 음란 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노 씨는 3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녹화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를 같이 복사해놓습니다. 다 영상 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틱톡에도 자꾸 싶어져요. 또 다른 피해자는 돈을 안 보내주고 버티다가 음란 영상이 장인에게 발송돼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저런 경우에 정말로 심각할 텐데 말하는 그런 거를 뭐 실수로 찍혔다가 그걸 자기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번호로 다 보내겠다. 뭐 이런 생각 말을 들으면 정말 지금 아찔한데요. 아찔한데요. 네, 이 소위 말하는 몸캠, 네, 몸캠인데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 창피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누구든지 만약에 그렇게 당했다면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검거가 되긴 됐는데 네. 실제로 이제 피해자가 지금 760명 정도 이상이라고 네. 또 알려진 사람은 그런 거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일당이 검거가 됐는데 중국의 총책들은 전혀 검거가 안 됐거든요. 결국 일당 이 사람들도 말했다시피 어떤 하부 조직인 공범들에 불과한 사람들만 지금 검거된 상태입니다. 네, 이 범죄 조직들이 700여 명한테 지금 20억을 뜯었다는 건데 네. 이 상당히 큰 규모의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피싱하는 조직들이 전부 다 몇백억씩 몇십억씩 다 사기를 치기 때문에 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혀진 것보다 이제 안 밝혀진 사건이 더 많겠죠. 네. 부끄러워서 신고도 못 하고 그렇죠.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 친구도 이걸 한번 당했습니다. 아이고. 아, 그래요? 아, 실제 사건으로 이제 친구가 좀 짓궂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런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평소에 음란 채팅을 많이 하거나 네. 이제 또 음란 대화를 많이 하거나 네. 야동을 많이 하거나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했다가 그런 거죠. 해커들이 이제 네. 이런 개인정보를 아, 이제 이제 해킹을 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하는지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사람들이 원하는지 이것을 범죄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자님께서 이런 전화가 왔으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지만 네. 평소에 이제 이런 음란적으로 이런 쪽에 통화를 많이 하거나 네. 이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예. 정확하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같이 즐기자 하니까 자기가 평소에 하는 짓이니까 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 저희 20, 30대에서는 정말 가장 핫한 이슈였었거든요. 네. 워낙 많이 이런 SNS 같은 네. 것도 많이 하고 또 이런 채팅 같은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이걸 사실 막을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음란 사이트나 그런 뭐 음란한 그런 네. 채팅 같은 걸 안 안 하면 하는 되는 수밖에 건가요? 없죠. 안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하게 되면 이거는 걸리면 뭐 사실 어떻게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돈을 계속 요구하거든요. 맞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아. 네. 예컨대 500만 달라고 좋으면 또다시 그렇죠. 500을 달라고 그러고 아. 이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아, 지우지 않고. 그걸 갖고 연락처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네. 상상만 해도 이거는 뭐 네. 끔찍합니다. 결국에 이제 친구도 300만 원을 요구하길래 네. 친구도 좀 내공이 좀 센 친구인데 네. 이제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카톡으로 이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 이미 보내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전화 와갖고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서 저도 받았습니다, 카톡을.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니까 네. 자기도 이제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네. 갖고 있는 돈이 지금 150만 원밖에 없으니까 네. 제발 좀 살려달라고. 네. 그리고 나서 돈을 150만 원 붙여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끝났대요? 네. 그 뒤로 더 해달라. 이제 요구를 하지만은 네. 이제 없다고 하니까 네. 그냥 그 선에서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 뺏었구나. 네. 생각을 하고. 이 보면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았네요. 음란 채팅이나 뭐 음란 동영상 이렇게 많이 보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 네. 네, 이 말 그대로 이 눈 뜨고 코 베가는 금융사기 유형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알고도 속는 금융사기 유형 보면 문자 메시지인데요. 27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뭐 이런 유형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고 가시죠. 직장인 강남일 씨는 27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놀라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전화가 한 통화 올 거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취소 처리해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뒤 강 씨에게 인증 번호를 알려주는 자동 응답 전화가 걸려왔고 강 씨는 이 번호를 처음 통화했던 곳에 전달했습니다. 행방을 원하시면 예산을 수신번호를 원하시면 2번을 이와 같이 취소 처리됐다고 문자가 다시 또 날라왔어요. 그래서 처리가 됐구나 했는데 하지만 27만 원 결제나 취소 문자는 가짜고 통화한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은 강 씨가 알려준 인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게임 머니를 산 뒤 즉시 되팔아 현금화했습니다. 청첩장이나 돌잔치 같은 문자 스미싱이 잘 먹혀들지 않자 보이스 피싱을 결합한 신종 사기까지 등장한 겁니다. 네, 예전에 보면 이제 뭐 돌잔치 한다, 뭐 청첩장이다 이렇게 와서 뭐 눌러봐라 뭐 이런 거는 저도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신종 사기수법이 개발된 거군요. 이제 다 가문이슬로 뭐 공짜 쿠폰, 모바일 청첩장, 네. 뭐 동창회 모임, 뭐 결혼 이런 걸로 이제 같은 친구끼리 이렇게 꼬셔버리니까 네. 친구인 척을 하고 여는 순간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네. 아니고 이제 필요한 개인정보를 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어. 핸드폰 번호라든지 네. 주민번호라든지. 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번호가 날아갑니다. 예. 인증번호가 날아가면 이제 사기범들이 전화가 다시 와서 네. 이제 뭐 공짜 쿠폰을 받으려면은 인증번호가 필요하다. 불러달라. 그리고 뭐 모바일 청첩장을 뭐 받으려면은 뭐 인증번호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전화를 받는 순간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저 사람들 말이 맞아요. 이제 사기꾼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시발점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대포 통장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거 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사가지고 네.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 게임 아이템을 또 대포 통장으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통장이 없으면 이런 문자가 안 오겠죠. 어쨌든 저는 뭐 제가 전혀 가본 적도 없는 게임 사이트에서 네. 뭐 20몇만 원이 결제됐다고 저한테 핸드폰이 오면 저 같아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이런 거는 사실 무시하는 게 가장 좋고요. 예. 근데 막 친구 뭐 돌잔치 요새 이런 것도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쏟기가 십상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당했다 그러면 이제 빨리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동통신사 이런 데서 이제 조치를 좀 취하면 좋고요. 그 전에 소액 전자 결제되는 거를 네. 좀 제한한다든지 네. 아니면 금액 자체를 좀 제한해 놓으면 이런 피해를 조금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증번호를 같이 갈 테니까 입력해달라. 그러면 그게 바로
과실이 되는 거죠, 그럼. 그쵸. 그럼 걸리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법을 바꿔놔가지고 예. 만약에 빨리 신고를 해가지고 예. 뭐 경찰서에 사건 사실 확인은 떼가지고 예. 전화통신회사에 예. 가면 주는 걸로 환급해 주는 걸로 돼 네, 있습니다.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홈쇼핑이나 ALS 같은 홈쇼핑이나 뭐 인터넷 쇼핑, 은행 이런 데 문자 메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더 구별이 안 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홈쇼핑 매니아인데요. 그래서 AR 전화 참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 속기가 쉬운 것 같아요. 특히나 저도 이제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인데요. 저도 청첩장 친구들한테 이렇게 SNS나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는데 요즘에는 다들 무서워서 클릭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도 안 보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청첩장인데. 박 변호사님, 네. 이 수상한 전화번호다 싶으면 그러면 무조건 무시하는 걸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조금 돈 얘기가 나오고 네. 특히 택도 없는 게 올 때는 무시하는 그렇죠. 게 제일 좋고요. 네. 전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친구 번호로 오게 되면 네. 이거는 사실 막을 기 사실 네.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많이 당했다 그러면 아. 빨리 전파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친구 번호가 발신자 번호로 그런 경우도 찍혀져 있습니다. 있는 거죠? 근데 수상한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끊는 게 아니고 네. 사기범들이 뭘 원하고 개인정보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날에 1588-2100으로 전화가 옵니다. 네. 이기동 씨 고객님 맞습니까? 네. 어딥니까? 물어보면 농협이라 그래요. 네. 그럼 보면 농협 전화가 맞아요. 네.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2011년 3월 5일 날 저희 농협에서 네. 뭐 대출금 3억 원을 해가셨는데 네. 상환이 지금까지 되지도 않고 있고 전혀 대출 받은 적 없는데. 네, 석 달 동안 이자도 납부가 안 됐는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저는 대출 받은 사실이 없는데 네.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 개인정보를 들고 820107 뭐뭐뭐뭐뭐 이기동 고객님 네. 아닙니까? 네. 이기동이는 맞는데 네. 대출한 사실이 없다니까요. 네. 지금 요즘에 명의도용 사건으로 네.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 가까운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거니까 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수사에 협조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는 전화를 꺼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112로 해가 또 전화가 옵니다. 아, 112로? 네. 예. 무슨 진흥팀 누구누구라 예, 그래요. 예. 좀 전에 농협에서 전화 받았죠. 예. 뭐 대출 사기에 연루가 된 것 같은데 가까운 경찰서에 와서 조사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화상으로 간단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 당연히 전화상으로 간단히 받고 그렇죠. 싶죠. 네.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즘에 이제 보안 강화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네. 불러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안 강화 서비스에 가입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똑같은 금감원 창, 그렇죠. 똑같은 농협 창이 뜨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넣으라 그러는 거죠. 아. 그거를 이제 넣는 순간 자고 일어났을 때 돈이 사라지는 순간이 다가오는 거죠. 저 같아도 좀 속을 수 있습니다. 간당간당한데요. 이게 예. 아까 배우 이혜인 씨의 당한 사례거든요. 거죠. 아, 네, 그렇죠. 10년 동안 번 그 5천만 원 네. 잃은 건데, 네, 똑같나요, 정말 사이트가? 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자꾸 검찰에서는 보안 강화 서비스에 가입을 해라 그러고 돈이 네. 빠져나간다 네. 그러고. 근데 그 팝업 창을 이제 개인정보를 안 넣는 순간에 네. 다른 창으로 안 넘어가집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계속 넣어야 된다,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알고도 속을 수밖에 없는 금융사기 수법. 이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전화 멘트에 속아서 돈을 송금하게 되는 사기 수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48살 정모 씨는 자신을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으로부터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저희 쪽 어제 대출 진행하셨고 마무리가 안 되셔서 원래 5년 동안 지금 수행처리 되셨고요. 정 씨는 수수료 명목 등으로 700여만 원을 보냈지만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스트레스로 뇌경색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저쪽에서 대출 옛날에 거절을 당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전화 와가지고 해줬다 해가지고 그 사기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고초가 심했어요 제가. 이들은 중국인 해커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한 20여만 명의 명단을 입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특히 조직의 총책임자가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사이버 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경위 42살 박모 씨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수사한 피해자 3명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등 수사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조직을 운영했는데 현재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전직 경찰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어떻게 저런 범죄단을 구성을 한 거죠? 이제 경찰이다 보니까 네. 이런 수사도 많이 해봤고 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보이스피싱 연구원 팀들입니다. 아,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잘 낚이겠냐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네.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범죄자들 앞잡이가 돼서 범죄를 네.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기소 중지가 떨어져서 한국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네.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그렇죠. 네, 이런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싼 이자로 뭐 갈아타라 이런 네. 전화 받으면 뭐 저도 대출이 있으니까 네. 뭐 굉장히 속이 탈 것 같은데 주로 40대 남성들이 주로
표적이 된다면서요? 아, 그런가요? 저는 네. 저 40대인데요. 돈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 그렇죠. 네. 빌리려고 해도 자기 신용 등급에 따라서 못 빌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대출에 어떤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대출이 안 되다가 또 대출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렇죠. 내 정보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홀딱 쏙 속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40대뿐만 아니고 돈 모자란 돈 필요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범죄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뭐 이 금융기관마다 각종 대출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금리 경쟁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자기가 대출 서류를 은행에 한번 넣어봅니다. 네. 넣었을 때 은행에서 신용 등급이 안 좋아서 안 됩니다 했었을 때 네. 그 개인 정보를 또 사기범들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원하는갑다. 그러면 이제 발신 조작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봤는데 네. 수수료만 좀 주면은 대출 받게끔 도와주겠다. 그러면 정확한 거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발신 번호도 좀 전에 왔던 자기가 대출 불려놨던 그런 전화번호니까 네. 믿을만하고 내가 대출 서류 넣은 것도 맞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문이슬에 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렇게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자체가 굉장히 큰 조직일 것 같은데. 그렇죠. 주로 몇 명 정도로 조직이 돼요? 저 조직마다 다 틀립니다. 네. 이제 총책에는 거의 한 콜센터 한 30명씩, 40명씩 데리고 있으면서 네. 한국을 향해서 이제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팀들 네. 그리고 이제 인출 모집책들은 네. 한국에 대장이 하나고 3, 4명씩 아르바이트생을 달고 다니고 네. 저희가 또- 이 조직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총책이라는 거는 네. 이제 한국 사람 그리고 해외의 이제 범죄자들 그리고 콜센터를 차려놓고 네. 모든 보이스피싱의 총기를 내는 기관입니다. 아, 이 사람들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근거될 확률이 없겠죠. 네. 연구원 팀들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제 한국을 위해 공무 수행하던 사람들이 네. 중죄를 저질러 가지고 해외로 도피한 다음에 네. 이제 기소 중기가 떨어져서 한국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범죄자의 앞잡이가 돼서 이런 범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다, 검찰청이다, 뭐 이런 전화가 오는 것은 다 이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연구원이라고 들려요. 네. 브레인이죠. 쉽게 말하면 브레인입니다. 예. 이제 인출 모집책은 한국에 내려와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중에서 최고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네. 이거하고 이분하고 이제 공유를 해서 네. 모든 총리를 내는 기관이에요. 네. 이제 여기서 사기를 치면 여기에 이제 전화를 해서 네. 돈을 인출을 해라.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포 통장 조달도 네. 이 사람들이 다 하고 네. 이 사람이 이제 최고 이제 가까이 있는 기관이겠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 이제 인출을 안 합니다. 또 다 보면은 인출을 하다가 근거를 하면 자기도 다 모르겠다 그래요. 잡힌 사람들이. 그렇군요. 이제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중국 네.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중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낯선 땅에서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나니까는 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반갑죠. 예. 네. 그러면 당구장에서 뭐 목욕탕에서 일하고 있으면 네.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노? 아, 사기는 이제 대화가 성립이 돼야 사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럼 무슨 일이 있는데 돈만 찾아주면은 그렇죠. 이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찾고 범죄자라고 걸렸을 때는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이게 이제 점조직이라 그런 겁니다. 위에 사람을 모릅니다. 자기는 잡아봐야 자기 일만 이- 하는 거죠. 이른바- 그러니까 앞만 잡아봤자 위에 사람은 자체를 몰라요. 자기 연결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렇게 방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르바이트생, 저 인출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누구랑 연결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한번 겁니다. 20만 원 받고 좀 네. 찾아와라. 그렇죠. 네. 뭐 그런 거죠. 이게 보이스피싱 인출 돈이라 그러면 안 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네. 인터넷 PC 포카, 이제 스포츠 토토 머니 한전의 돈이다. 아. 이런 식으로 꼬셔버리니까 아. 설마 돈 찾아주는 게 뭐 큰 일이 나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꼬셔버리니까 덤성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인출 모집책이 이제 점조직으로 사람들을 그렇죠. 그냥 그때그때 고용해서 쓴다는 네, 말이죠. 맞습니다. 이제 요 네 번째는 대포 통장 모집책. 네. 이제 신용불량자도 대출해준다는 네. 광고 내놓고 통장 매입하는 방법. 네. 소액 대출해준다는 광고 내놓고 통장 매입하는 방법. 힘든 경제에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회사 입사증 겸용 네. 카드 있어야 되는 데서 통장 매입하는 방법. 그리고 뭐 인터넷 광고 내가지고 네. 통장 하나에 만들어주면 30만 원 준다는 광고 보고 이제 통장 만들어준 사람들. 네. 그리고 위조된 신분증으로 통장 만드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최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통장이 지금 이렇게 거쳐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서 전화가 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통장이 없다면 이게 뭐 갖고 전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인출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통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게 범죄를 할 수 있는 토양이고 매체인 거거든요. 어. 대포 통장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정보가 빼지지 않으면 그렇죠.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난 거고요. 네. 받을 수단이 없으면 이런 범죄 안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정보가 나갔고 네. 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 주의해야 될 부분은 대포 통장이 절대 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본인도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해커 집단이 또 거기 같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포털 사이트라든지 네. 이런 공공기관을 이제 해킹을 하고 예. 아니면 또
공공기관에 중요한 사람들, 친분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또 개인정보를 사들이고 또 실직으로 이제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또 개인정보를 빼내고. 개인정보를 사들이는 건 한 사람이 굉장히 큰 부분 아니에요? 범죄죠. 얼마 전에, 사실은 그것도 범죄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거에 대해서도 은행에서도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보이스피싱이 생겼으면 은행은 본인들이 책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가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판례 중에 이제 조정을 했는데 은행도 절반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은행이 손해배상을 많이 문다 그러면 더 보안을 강화할 거고 만약 직원들 중에 이렇게 정보를 떼는 사람이 있으면 징계를 하든지 뭐 해고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강화도 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그 홈플러스에서 이 고객 사은행사 한다면서 경품 추첨한다고 그래서 자기 뭐 개인정보를 다 적어서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100% 다 범죄적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겁니까? 이제 범죄적으로 간 것도 있고 이제 또 좋은데 홍보용으로 쓴 것도 있고 이제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누가 범죄자고 누가 좋은데 쓰는 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유출시킨 사람이 잘못된 거고 이 사람들도 이제 보이스피싱 이제 용어로 쓴다 그러면은 절대 개인정보 안 팔겠죠. 그렇죠. 사업자를 하나 열었는데 홍보 마케팅으로 뭐 좀 필요한데 개인정보 좀 팔아라.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기당한 거죠, 어째 보면은.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전략을 짜는 브레인 연구원이라면요. 그 밑에서 이제 수행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게 따로 교육받는 게 있나요? 있죠. 이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전화시키는 사람들한테는 설문지조사 이렇게 이제 사기범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편은 이런 대답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낚이죠. 아, 그 심리 기술을 다 알려주는군요.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사기치겠습니까? 오히려 바보 소리 듣죠. 그래 되면. 그러니까 이미 저쪽에서는 내가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의심할 땐 이렇게 확신을 줘라. 이런 매뉴얼들이 다 있다는 거죠. 맞죠. 반드시 걸려들 수밖에 없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걸려들 수 있는 토양이고 이거 국가도 잘못한 거거든요. 은행도 잘못한 거고. 그래서 자책감 가질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은데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네, 그렇다면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보이스피싱의 가장 핵심적인 이 대포 통장 어떻게 거래가 되고 또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지 직접 한번 보시죠. 지난 10일 70살 이모 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찾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뒤따라오더니 의자에 앉습니다. 이 씨가 은행 직원과 얘기를 나누는 동안 이 남자는 이 씨를 계속 촬영합니다. 하루 전날 다른 은행에서도 이 씨가 돈을 찾아가는 과정을 누군가 감시합니다. 이 씨가 이틀간 찾은 돈은 1억 7천여만 원. 얼마 전 자신에게 전세금 5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한 대부업체 직원에게 이 돈을 건넸습니다. 개인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씨 통장에 입금하면 돈을 찾아 회사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여성이 다가오는데 가진 돈으로 평가를 해서 갚으더라도 대출 좀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건데. 하지만 그들은 조선족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습니다. 이 씨의 통장을 사기로 가로챈 돈을 인출하는 데 쓰려고 속인 겁니다. 금액을 지금 찾고 있는 거 도망가는데 그걸 지켜보라고 해갖고 한번 영상 찍어 보내려갖고. 사기단은 이 씨처럼 속은 6명의 통장을 이용해 지난 한 달간 11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저렇게 대포 통장을 또 쓰도록 만들고 그걸 감시하는 조직원까지 다시 붙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장을 안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보니까. 신용불량자도 대출해준다는 광고 봤습니까? 예. 신용이 좋은 사람도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용불량자가 대출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죄 표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봅니다. 광고 보고 전화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대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부터 해야 된다면서 주민번호하고 이름 불러라 그럽니다. 그러면 대출 해줘야 될 절차라 생각하고 불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제 통신사에 전화를 한번 해봅니다. 핸드폰이 이제 개통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핸드폰이 개통된다 그러면 대포 통장과 핸드폰 매입을. 핸드폰이 개통이 안 된다 그러면 통장 매입에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목적은 통장하고 핸드폰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다시 겁니다. 아, 대출 되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시다시피 신용 등급이 너무 낮아서 대출 작업을 해야 되니까 통장하고 핸드폰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되겠습니까? 5천만 원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우리은행 하나, 제일은행 하나, 새마을금고 하나, 신협, 우체국, 국민은행, 전국은행 돌면서 통장 다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통장 만드는데 이래 통장이 많이 필요합니까? 대출 받는데. 대출 5천만 원 받기 쉽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면서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양도를 해버리는 순간에 지금 대출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이 사람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체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공범입니다. 사기 공범죄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포 통장인데요. 이거는 진짜 또 얘기를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대여 자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장을 만들면 본인이 써야 되지
정말 친척이라도 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범죄가 되기 그 때문에. 부분은 이제 명시적으로. 반드시 이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고요. 이 피싱 사기를 만약에 이렇게 교묘한 수법에 해서 당했다. 그런데 10분 이내에 신고를 하면 상당 부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건 어떤 절차입니까? 사실 그 법이 아까 그 피해 환급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거래 정지를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이제 하는데 시간이 빠르면 빠르 좋습니다. 근데 늦게 되면 아주 확률이 줄어들고 10분 이내 할 때 70% 해소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거래 정지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를 따르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렇게 구제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10분 안에 사기란 걸 눈치채는 게 근데 쉽지 않죠? 10분 안에 사기라는 걸 느꼈을 때는 사기 안 당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별로 실효가 없다. 자고 일어났을 때 돈이 사라지고 그런 경우. 한 달 뒤에 핸드폰 정부서에 폭탄 결제 날라오고 이거는 솔직히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범인이 붙잡히게 되면 혹시 보상은 가능해요? 그럼? 사실 범인 잡기도 어렵지만 다 중국에 있고요. 정책들은 그렇죠. 그 밑에 이제 하부 조직들은 거의 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알고도 속고 모르면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는 금융사기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수상하면 무조건 끊어라. 전화를. 그리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그 누구에게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며느리가 됐든 아무도 모르게 해줄 것. 그리고 아는 사람의 문자가 아는 사람의 발신번호로 표시가 됐더라도 문자는 무조건 조심하라. 또 피해가 의심되면 곧바로 112를 신고해라. 저희가 대충 정리를 잘 한 건가요? 이 소설? 제가 한 가지 좀 추가를 하면 이게 말이 저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아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내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얘기하십시오. 뭐 우리나라에 개인 변호사 잘 때도 없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제 변호사랑 통화를 하십시오 하면 그 개인 변호사 있습니까 혹시? 없죠. 당연히.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요령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박지훈 변호사,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 SBS 플러스의 강경윤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